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보입니다. 제가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올리는 영상이 2022년 새해의 첫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한 게 뭐가 있다고 벌써 2022년이 밝았는데 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행복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가져온 공고는 2021년의 마지막 공고고 신청 기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빨리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 하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하나는 기숙사형 주택입니다. 둘 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뭐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새롭게 업로드된 점 알아보면서 같이 공고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LH 청약센터에 들어가 줍니다. LH 청약센터에서 매입임대, 전세임대에서 임대 정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로딩이 끝나서 여러 개가 나왔는데, 지금 되게 공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먼저 볼 거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공고 13번 이 공고입니다. 이렇게 공고를 들어가시면 쭉 떠요. 그래서 항상 보시는 것처럼 공고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Q&A 목록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급 정보들이 쭉 있는데 홍보물이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딱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홍보물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데는 여기 광진구에 있는 사모아 에코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홍보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네, 사마 에코빌 지금 홍보물을 봤는데, 보시면 중곡동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7호선 중곡역 근처라고 해요. 이쪽이면 지금 보니까 서울 어린이대공원 쪽이네요. 이쪽에는 세종대학교가 있고 좀 더 가면 건국대학교가 있죠. 지금 건물 외벽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렇게 지금 생긴 거를 볼 수가 있고, 보시면 주차장도 있고 옥상도 있고 뭐 자전거 보관소 있고 하네요. 층별 평면도를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층에 4개 호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2, 3층 평면도랑 4층 평면도가 다른데 4층은 딱 봐도 더 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아닌가? 네, 4층이 조금 더 넓네요. 4층이 조금 더 넓고, 4층은 밖에 이렇게 크게 베란다가 나와 있어가지고 좀 더 넓고, 2, 3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 4개도 다 평수가 조금씩 다르고 이제 방향이 다르니까 채광 같은 게 다 다르겠죠. 이렇게 나와 있고, 5층도 좀 다르게 생겼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입임대주택이 홍보물을 여러분이 미리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없는 주택도 있지만 일단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공고문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해가지고 1인 1주택 신청이 원칙이시고요. 가전제품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비치된 품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 친구도 매입임대주택 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걔네 집은 옵션이 거의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집 인원은 주택의 3배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입주자는 60일간 유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볼게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4일 동안 접수 기간이고요. 바로 1월 11일에 서류심사 대상자가 발표가 돼버립니다. 그냥 다음날 발표가 되면 이 대상자가 되신 분은 바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서류 제출 시간 되게 촉박해요. 바로 서류 제출하고 자격 검증을 한 달 동안 거친 다음에 2월 18일에 예비 입주자 순번이 발표가 됩니다. 예비 입주자 순번이 나오게 되시면 내가 뭐 예비 입주자 1번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원하시는 주택을 고르실 수가 있는 거고, 입주자 순서대로 주택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총 862실이 나왔고, 이제 자세한 거는 이따가 공급 지역명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임대 기간은 기본으로 2년이고요.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시고, 이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설명 안 드리고 말씀드리면 200만 원을 추가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200만 원 늘릴수록 월세가 만 원씩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관리비는 따로 부담이신 거 잊지 마시고,
자, 입주 자격 보겠습니다. 역시 무주택자이셔야 되고요. 미혼이셔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부분은 이제 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가 아니시면 뭐 취업준비생이시거나 대학생이시거나 이거에 들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위를 볼 건데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져 있는데 1순위는 뭐 딱 이것만 보시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실 것 같고, 2순위랑 3순위의 차이를 보시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건 똑같거든요. 근데 2순위는 본인이랑 부모 둘 다 보고 3순위는 본인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이라는 것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2순위는 국민 임대주택 자산 기준이고요. 3순위는 행복주택 자산 기준이에요.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소득 같은 거 보면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랑 부모를 같이 봐야 2순위고 3순위는 본인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은 이렇게 양쪽이 달라요. 2순위는 국민임대주택이라서 이 정도고 행복주택 기준인 3순위는 이 정도예요. 살짝 더 행복주택 기준이 더 까다롭죠. 좀 더 낫죠. 대신 3순위는 본인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득이랑 자산 산정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데 자동차 가액도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본인 명의의 자동차 가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가액이 총 자산의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이거를 포함해서 총 자산이 29,2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동일 순위 내에서 1순위 내에서 경합했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보시면 여기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입주 대상자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똑같아, 점수가 높은 것도 똑같으면 그 이유는 이제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약 신청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고요.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바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서류 접수를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등기를 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검증하고 소명하는데 한 달이 걸리고 이후에 예비 입주자 순번에 따라서 계약하시면 되는 겁니다. 서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고 이렇게 공통으로 내실 거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되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뒤에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서류 내주시면 되고, 여기도 역시 해당하는 자는 이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구비 서류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없어요. 간단하게 뭐 다 봤네요. 뒤에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공 동의서들 내야 되는 것들 있거든요. 이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매입임대주택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좀 더 저렴한 시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뭐 LH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세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매입임대 공급주택 목록인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기가 아까 봤던 그 서울에 있는 친구는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딨냐? 여기 있다. 아까 봤던 중곡동 3화 에코빌이 과연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딴 2층이고요. 보증금은 기본으로 100만 원이고 1순위는 보증금이 100만 원이고 2, 3순위는 보증금이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죠. 보시면 47만 원, 43만 원, 2, 3순위는 52만 원, 58만 원. 역시 서울이라 그런지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요.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위에 표가 잘 안 보여서 맨 위에 걸로 한번 볼게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도화길에 있는 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역시 강원도라서 그런 거겠죠. 이게 지역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데, 여기 수원에 있는 이 주택도 보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수원시 치고는 10만 원대,
해당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역시 서울이 비싸네요. 역시 서울이 비싸요. 근데 서울이 비싸지만 솔직히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괜찮고, 보증금을 늘릴 때마다 월세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살펴볼 거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크게 별로 다를 거는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두 공고가 신청 일자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둘 다 여러분들 신청하시라고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문 나와 있고요. 역시 공급 정보 쭉 나와 있는데 역시나 똑같이 광진구에 있는 이 건대 메이저캐슬에 대한 홍보물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건대 메이저캐슬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구의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구의역에서 걸어서 도보 6분이라고 하고 건국대까지 도보 10분이라고 하네요. 역시 이 근처에 뭐 세종대학도 있고 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이런 빌라예요. 일반 빌라고 안에 평면도를 볼게요. 평면도를 보면 이게 3층에서 5층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기숙사랑 다르게 그냥 똑같아요. 그냥 같은 뭐 원룸을 쓰는 거예요. 다 현관이 다르고 다 욕실이 개별로 있고 그냥 옆방 사람인 거예요. 전혀 다른 집에 사는 거죠. 대신 그냥 이름만 기숙사형 청년주택인 겁니다. 역시 6층에서 9층도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렇게 있는데 다 생김새가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지만 욕실 다 각자 있고 입구, 현관 다 따로 있고 주방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옆집, 옆방 사는 사람인데 이제 이름만 기숙사형인 거예요. 대충 여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되게 괜찮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뭐가 다른지 공고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1인 1주택 신청 원칙이시고요.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다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기숙사형 같은 경우에는 남녀를 따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모집 일정 간단하게 보면 매입임대주택이랑 똑같은 날짜에 신청 접수하고 대상자 발표날 똑같고 서류 제출일 똑같고 자격검증부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일정이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신청하실 분들은 다 신청하세요. 일단 봅시다. 뭐가 다른지. 공급대상 주택은 243실로 매입임대보다는 조금 더 적어요.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임대보증금 월임대로 전환 가능해서 200만원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로 1만원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역시 관리비가 따로 나온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 자격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미혼이어야 되고 본인과 부모님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나와 있죠. 여러분 부모님 주택은 본인 주택이 아니고 본인은 무주택자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입주 순위 볼게요. 1순위 역시 똑같고 2순위, 3순위 모두 다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 보시면 대신 2순위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 되는 거 보이시죠? 1순위 역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기숙사다 보니까 학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3순위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아닌 일반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기준 볼게요. 소득기준은 매입임대주택이랑 똑같은데 2순위는 본인과 부모 모두 보고요. 3순위는 본인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일 순위를 경합하면 전산으로 그냥 무조건 추첨으로 뽑는 거예요. 청약신청,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다 똑같은데 이 기숙사형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만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뭐 나머지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출 서류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스캔해서 내야 될지 알려주시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특징은 청년 기숙사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별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따로 사는 원룸형
주택이지만 어쨌든 기숙사기 때문에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원 파악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퇴거할 때도 사전에, 그러니까 휴학이나 방학 같은 걸로 인해서 퇴거를 할 시에는 사전에 계약 해지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이런 규칙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격도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그 광진구에 있는 기숙사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대 메이저 캐슬이었거든요. 건대 메이저 캐슬 해가지고 보시면 60만 원에 월임대로가 35만 6천 원, 24만 원인 것들도 있네요. 보시면 기숙사형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임대로래. 보증금이 전부 다 60만 원이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면 60만 원 보증금으로 집을 구할 수는 없거든요. 거의 고시원 보증금 수준인 것 같은데 이 수준에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보증금 그 전환을 해가지고 보증금을 증가시켜서 월세를 낮추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보증금 자체가 기본으로 되게 적으니까.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3만원, 3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대 메이저 캐슬은 남성 전용이네요. 남성 전용이고, 여기 보시면 테라페리스 건대는 여성 전용이에요. 이게 남성 전용, 여성 전용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건국대 근처에는 대충 30만원 중반에서 40만원 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경기 구리시 같은 경우 보세요. 월임대로 22만원 정도죠. 지방은 혹시 군포시는 19만원 정도고요. 지방은 훨씬 쌉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면 돼요. 서대문구 쪽에도 있는데 서대문구 쪽은 이제 연대 쪽이죠. 그러면 36만원. 종로구. 대부분 지금 서울에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시는 신입생분들도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세로 이 정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비교를 이렇게 손으로 직접 써봤습니다. 일단 매일임대랑 기숙사용 둘 다 지금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접수 기간인데 1월 10일 오후 4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이왕 하시는 거 둘 다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주 날짜도 2월 18일 이후에 순서대로 입주가 되는데, 입주 순번이 이제 몇 번째로 본인이 정해질지는 모르는 거다 보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단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를 사실 정확하게 단언을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순번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신청자 조건 볼게요. 신청자 조건은 아까 봤듯이 대부분 똑같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매입임대는 취준생도 됐었거든요. 근데 기숙사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숙사형은 1, 2순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어야 되고, 입학자나 복학 예정자도 다 가능하신데 맞는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경합 같은 경우에는 매입임대는 배점제였고 기숙사형은 무조건 추첨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자산 기준 볼게요. 매입임대는 소득도 보고 자산 기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가입 같은 것도 다 봤었죠. 하지만 기숙사형은 소득 기준만 봅니다. 그 다음 임대료를 보면 매입임대는 1순위 보증금은 100만원, 2, 3순위는 200만원이었는데 기숙사형은 무조건 보증금이 60만원이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계약기간은 둘 다 2년에 최장 6년까지 동일하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기숙사형은 기숙사 규칙이 있어서 외부인을 대동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많은 정보를 좀 압축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은 되게 좀 자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고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시는 거는 콜센터로 바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빨리 물어보는 게 좋거든요. 이제 당일날 돼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2021년의 마지막 공고예요. 이제 올해 공고는 따로 앞으로 나올 텐데, 앞으로도 계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공고는 나올 테니까 이번에 원하시는 매물이 없으시면 다음번을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매입임대랑 기숙사형 둘 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괜찮다고 보이고, 매입임대 제 친구 집 방문했던 영상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집으로 다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제가
뭐 좋은 정보 자세하진 못하더라도 드문드문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